티스토리 내에서만 적용이 돼서 크게 상관이 없던 그런 기능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음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요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 태그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단락을 어떻게 잘 적용하면은 상단 노출에 유리할지 블로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선언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이 다음 로직이 변경된 건이 있어서 선구자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음 로직이 네이버처럼 변경되는 모습들도 보였고 구글과 합심해서 따로 영역을 만드는 모습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이 다음 로직이 변경됨으로 따라서 이제 상단 노출을 하기 위한 전략들도 바뀌게 되었는데요. 상단 노출을 하기 위해 이 두 가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태그와 이제 단락에 대한 건데요. 어떻게 적용을 하면은 상단 노출에 유리해지고 방문자 수가 많아져서 선구자분들의 이제 수익이 높아질 수 있는지도 화면으로 다 이야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로직이 변경된 거니까 일단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에 들어오셔서 하나의 키워드를 한번 검색을 해볼 건데요. 저는 임플란트 가격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똑같이 위에는 프리미엄 링크가 있고 이렇게 검색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변화된 모습들이 딱 눈에 보이는 게 있으시죠? 일단은 좀 둥그러운 모습들이 변화가 되었어요. 이런 모습들을 딱 봤을 때 저는 네이버가 떠올랐습니다. 네이버도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도 에어서치라는 이런 로직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둥그스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직접 보면은 임플란트 가격이라는 똑같은 키워드를 검색해서 보면은 자, 한쪽에 띄어서 보면 자, 똑같이 둥글둥글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랬을 때 여기에서는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그룹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룹화는 아직 다음에선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런 에어서치 모습들이 적용이 똑같이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측을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음에는 이 네이버를 따라해서 그룹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저희는 전략을 생각하고 움직일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대한 로직도 중요하지만 네이버의 로직을 다음이 따라가니까 우리가 네이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두면은 앞으로 좀 더 우리가 선구자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것들이 변화가 되었냐?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태그가 밖으로 나와져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니까 상단 노출에 좀 더 유리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딱 보았을 때 첫 번째 것만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서 네, 상단 노출에 나와 있는 것들이 보이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나? 네, 들어가서 보면은 이 단락들은 딱 보면은 여기서 보면 임플란트 가격 그리고 임플란트 가격 비싸지는 이유 여기 두 번째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 가격 비교 사이트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단으로 저희가 나눠준 것들이 밖에 노출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좀 더 우리가 이 문단을 적을 때 잘 적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면은 임플란트 평균 가격은 100만원 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서도 임플란트 평균 가격은 100만원 이라고 해서 내용까지도 밖에 노출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글을 적을 때 첫 번째 단어들을 저는 잘 적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여기 있는지를 보고 나서 저희 블로그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봤을 때 딱 봐도 첫 문단에 내가 원하는 정보가 없네? 라고 하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첫 문단들도 잘 적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태그 같은 것도 이제 노출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 태그도 보면은 임플란트 가격, 임플란트 잘하는 치과 뭐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보면은 저희가 태그를 적는 것들이 여기에 노출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 태그라는 것이 옛날에는 티스토리 내에서만 적용이 돼서 크게 상관이 없던 그런 기능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음 노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태그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진 요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태그를 앞으로는 잘 응용해서 적어줘야 된다라는 점이 앞으로의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태그를 어떻게 적용을 하고 이 단락을 어떻게 잘 적용하면은 상단 노출에 유리할지 블로그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티스토리 화면에 들어왔는데요. 자, 일단 블로그 관리 화면에 들어가 줘야겠죠. 블로그 관리 화면에 들어가 줍니다.
자, 블로거 관리 화면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쓰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쓰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글쓰기에 들어오시면 제목을 입력하고 여기 보면 여기에 태그 입력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밖에 보이는 이 태그들을 입력을 얘기를 해요. 저는 예시로 실업급여라는 키워드로 글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자격 조건 확인하기 라는 제목으로 작성을 하였을 때 자, 태그는 어떻게 적용을 해줘야 될까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 태그가 밖에도 노출이 되면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정보인가? 라고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노출 용도로 잘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글을 쓸 때 글을 보는 사람들의 무의식을 잘 자극을 해야 저희가 수익을 좀 더 많이 얻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는데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자격 조건, 실업급여 이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찾아볼 때 어떤 것들을 좀 더 찾아볼까요? 어떤 것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찾아볼까요?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여기다가 태그에다 적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태그 몇 개까지 적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5개에서 최소 3개는 적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한번 검색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 PC에서는 5개까지 노출이 되고 모바일에서는 3개까지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5개에서 3개는 적어주셔야지 사람들이 이 태그를 확인하고 우리 블로그로 들어오면서 방문자가 찍히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5개에서 3개는 적어주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실제로 검색 결과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태그라는 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최대 6개 정도 글자 수에 따라서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태그들도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 6개. 5개에서 6개 정도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모바일로 보면은 자, 모바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바일 버전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이렇게 보면은 태그가 하나, 둘, 3개 정도 노출이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도 보면은 하나, 둘, 3개 정도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이 보입니다. 이 태그를 사람들이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니까 이 3개에서 5개는 꼭 적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그러면 이 태그를 어떤 걸 적을까 하면은 자, 실업급여에 대해 적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자격 조건, 여기 있는 조건, 신청 방법, 수급 기간, 모의 계산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실업급여 금액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태그에다 넣어준다고 하면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태그를 활용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단을 잘 나눠서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단을 나눠서 쓰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문단 모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단 모양을 클릭해서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목 1, 2, 3이 있는데 대부분 제목 2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목 2번을 사용을 해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본문을 써주고요. 그리고 나서 실업급여 다시 자, 제목 2번을 눌러주셔서 실업급여 자격 조건이라고 적어주고요. 본문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또 실업급여 금액, 수령액이라고 적어주고 본문이 들어가고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총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적어주셔야지 노출이 되는 것을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평균적으로 봤을 때 블로그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3개 정도 이렇게 단락이 나눠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밖으로 외부에 노출이 잘 되지 않았고 4개 정도는 적어주셔야지 이렇게 노출이 되는 모습들을 확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단락을 나눌 때는 그 전까지는 3개나 2개를 나눠도 큰 상관이 없었어요. 저도 그래서 3개에서 2개 정도만 쓸 때도 있고 많으면 7개까지도 쓴 적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는 최소 4개는 적어주셔야지 저희가 상단 노출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못해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못해도 4개 정도는 이런 세부 키워드를 확인하고 나서 글을 적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본문 부분에 저희가 글이 노출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잘 적어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글을 들어올 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밖에서 보는 글을 확인하고 저희 블로그에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일단 저희 블로그에 유입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청 방법은 하고, 여기서 모든 정보를 다 보여주게 되는 순간 밖에서 클릭해보고 나서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뭐 아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이렇게 하면은 밖에서 봤을 때 이 첫 문단이 찾아보는 사람의 정보를 다 주지 않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적어주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첫 줄은 좀 정보를 주는 듯 안 주는 듯한 이 밀당을 조금은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광고를 넣을 것 같아요. 광고를 넣고, 그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씁니다. 뭐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포스팅을 하실 때는 이거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는 것이 방문자에게는 좋거나 체류 시간에도 더욱더 좋을 수 있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전 영상들을 참고하면서 글을 어떻게 써나가는지를 같이 용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문단을 나눠서 쓰다 보니까 여기서 센스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 이 문단이라는 게, 문단을 보면은 여기에 있는 거와 태그에 있는 거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태그를 적으면서 똑같이 문단에도 비슷한 내용들을 적어주면은 쉽게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글을 쓰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일맥상통하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상단 노출을 하고 잘 노출이 될 수 있을 생각을 했을 때, 저라면은 이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 HTML 태그를 좀 더 써보도록 할 것 같아요. 자, HTML 태그에서 저라면 이 실업급여 신청 방법이라고 했던 문단이 보이시죠? 이 문단을 묶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묶어주는 것이 있는데, 저라면 여기다가 div라는 코드를 적을 것 같아요. div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단을 묶어주는 거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단락의 문단은 여기서부터 저는 여기까지야 라고 해서 꼭 이렇게 문단을 묶어주면은 로봇이 봤을 때 아, 요거에 대한 거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거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좀 더 상단 노출에 유리하게 적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는 구글 SEO의 적용으로 노출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적용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상단 노출이 되면서 스니펫을 노출을 시켰던 최상단 노출을 경험했던 것이 있는데, 다음이 네이버와 구글의 로직을 조금씩 따라간다고 하면은 이러한 코드들이 적용이 돼서 노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div 코드로 묶어주고, 일반 기본 모델을 봤을 때는 크게 뭔가 변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로봇이 봤을 때 아, 묶여 있구나, 포장이 잘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로봇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때는 div 코드를 잘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div 코드를 넣어주고, 똑같이 분단이 끝나는 부분에는 div 코드를 또 넣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단마다 코드를 넣어주면은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다음에다 검색을 해봤을 때 맨 밑에 새로운 탭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 애드센스라는 탭이 생겼어요. 저는 그러면 이 탭을 보고 나서 우리 애드센스 하는 사람들 여기다가 띄워주는 건가? 그러면은 정책이 변경된 거에 따라서 여기에 노출이 되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하지만 이거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는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자, 구글에서도 임플란트 가격이라고 검색을 해서 보면 임플란트 49% 할인 적용, 여기서도 보면 임플란트 49% 할인 적용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이트가 노출되는 것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똑같은 사이트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애드센스를 쓰는 글들을 여기다가 노출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 구글 광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다음에도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앞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글과 다음이 계속 합작해서 가는데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포지션은 어떻게 잡아가야 될 것인가? 앞으로 다음에 구글에서 노출되는 것이 다음에도 노출이 될 것인가? 그러면은 반대로 다음에 그 노출 결과가 구글에도 노출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변화가 앞으로 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더 빠르게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선구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다음 로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았는데요. 네,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적용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영상에서 제가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또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시다 보면 손에 익으면서 어제보다 나아지는 선구자분들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른 분들과의 차별성을 가져가야지 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테스트도 해보고 그리고 나라면 어떻게 적용을 해서 다른 차별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고 나서 나라면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응용을 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로 들어서 저라면 이번에 다음 로직이 네이버 로직으로 변경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네이버 블로그도 함께 공부하고 네이버에서 티스토리로 유입을 시키고 그러고 반대로 다음에서 네이버로 노출도 시키면서 이 두 가지 무기를 믹스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취해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당장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퀘스트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해나가면은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성장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해서 모두 선한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